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일단 저는 국리 국어 좀 아는 언니 국리고요. 오늘은 저번에 높임법 바로 전 영상에서 높임법 설명을 했었는데 그 높임법과 관련된 문제를 딱 2문제만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높임법 문제를 한 3-4문제 정도 같이 풀어보면서 높임법을 완전히 이제 뭐랄까요? 깨부시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높임법이 나오면 무조건 다 맞춘다. 정확히는 다 맞힌다죠. 맞힌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기출이 되었던 작품들을 소재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5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높임법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의 순서로 보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기역을 보고 바로 1번 보기로 가는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가죠. 아버지의 생신에 가까워져 동생과 함께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다. 동생은 그동안 모은 용돈으로 아버지께 옷을 사드리자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 보시면 동생은 그동안 모은 용돈으로 아버지께 라고 했네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주체 제가 일단 깨를 동그라미 치기 전에 이거부터 정합시다. 주체 높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방법이 뭐예요? 3가지 깨서 그리고 시를 쓰는 것 그리고 특수어휘 그리고 객체는 제가 뭘 쓴다고 했어요? 누구누구 깨를 쓰거나 특수어휘 그리고 상대는 뭐만 보면 돼요? 어머러미 종결어미 보면 되겠죠? 그럼 보죠. 동생은 그동안 모은 용돈으로 아버지께라고 했으니까 깨가 있어요. 그죠? 객체 높임법이고 옷을 사드리자고 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사주자고 했다 이랬겠죠. 그래서 드리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 둘 다 이제 객체인 거고 객체 높이고자 하는 대상은 아버지죠. 그래서 이거 맞고요. 객체 높임법이 사용이 되었다. 니은 아버지께서 여기 있네요. 께서 는 한 번도 당신을 위해 좋은 옷을 사 입으신 적이 없었다. 돼 있네요. 그래서 조사를 사용하여 아버지를 높이고 있고 주체 높임법 완전 맞죠? 우리는 아버지를 모시고 백화점에 가서 옷을 골랐다. 아버지를 이건 이제 목적어에 해당을 하는 건데 아버지를 데리고가 아니라 모시고니까 특수어휘를 사용한 건데 객체를 높인 거죠. 그래서 선언말 어미를 사용하여 아버지를 높인 게 아니라 특수어휘를 사용하여 높였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되는 비교적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지금처럼 화목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라고 적은 편지도 드렸다 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리을은 좋겠습니다 씁니다. 그러니까 좋겠다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씁니다를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종결어미 그래서 종결어미를 사용해서 높였다. 상대 높임이죠. 아버지가 이걸 보실 테니까 그죠? 청자는 아버지니까 청자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상대 높임법을 썼다. 주름이 가득하신 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자 우리는 마음이 뭉클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뭘 썼냐면은 시를 썼어요. 원래는 주름이 가득한 이래야 되죠. 근데 이제 이 주름이 누구의 주름이에요? 아버지의 주름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아버지 신체의 일부를 높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득 관정사용어미 니은을 붙인 거죠. 그래서 가득하신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다. 주체 높임이 쓰인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간접적으로 높이는 거 우리 직접 높임이 있고 간접 높임이 있어요. 이거는 높이고자 하는 대상을 직접 높이는 게 직접 높임이고 높이고자 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 그 높이는 대상의 신체의 일부 같은 것을 높이는 거 이게 바로 간접 높임입니다. 그럼 간접 높임의 예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 시를 썼죠. 이런 겁니다. 선생님 원래 교장 선생님이 있는 거는 교장 선생님이 계신다라고 특수한 어휘를 쓰지 않아요? 하겠죠. 이때 시는 우리가 시를 빼봤자 계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계시다는 특수 어휘가 되는데, 이 계시다를 쓰는데 말씀도 계신 거 아니에요? 하겠지만은 간접 높임에서는 특수 어휘를 쓰지 않습니다. 그걸 주의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할머니께서 뭐랄까요? 집에 계세요. 이건 맞아요. 근데 할머니께선 뭘까요? 오래된 지병이 계시는 게 아니라 있으십니다. 있으십니다. 이런 거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의 일부 같은 것을 높일 때는 간접 높임을 한다라고 하는 거 보도록 하면은 되겠어요. 한두 문제 더 풀어보죠. 뭔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 걸 풀고 싶은데 3점짜리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바로 시제가 넘어가 버려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보도록 하죠. 357번 제가 아주 싫어하는 보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도록 합니다. 다음에 기역 미음에서 사용된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또 쓰고 시작할게요. 주체 높임은 깨서 시 그리고 특수어휘 특만 씁시다. 그리고 객체 높임은 깨 그리고 특수어휘 그리고 상대 높임은 종결어휘만 보면 된다 그랬죠. 이거 그럼 보죠. 한 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선생님 아까 수업 마치시고 시간 있네요. 마치시고 일찍 퇴근하시는 것 같던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가게 점원이 주인에게 주문하시 시가 있네요. 커피 나오시었습니다가 있네요. 할아버지 고모가 진지 잡수시라고 잡수다 이거 특수어휘죠? 잡수시다. 그리고 진지도 특수어휘죠. 이거 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종결어휘가 높이는 거니까 여기도 이제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야 잘 있었어? 아저씨인데 아빠 지금 집에 계시니 특수어휘네요. 아빠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잘 가게 특히 고속도로에서 운전 조심하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 제가 파란색으로 여기 갔던데 하고 잘 가게 하고 뭐 잘 왔었어? 아저씨인데 집에 계시니? 라든가 조심하게 여기다가는 동그라미를 치지 않았는데 이거는 높이지 않아서 그래요. 낮춘 거죠.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상대를 낮춘 것도 높임법이 쓰인 겁니다. 대신 높여서 말했다라고 말하면 틀린 거죠. 그러면 이걸 토대로 이제 적절하지 않는 걸 찾으면 되겠죠. 기억, 서나말 어미 시를 통해 주체인 선생님을 높여 말하고 있어. 맞겠죠? 나오셨습니다는 커피를 손님과 밀접한 관계로 맺고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여 간접 높임 표현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나왔습니다라고 고쳐 말해야 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완전 맞는 말이에요. 제가 커피숍 가면 제일 싫어하는 높임법이에요. 주문하신까진 괜찮아. 왜냐면 고객님이 주문하신 거니까. 근데 이제 커피가 주어잖아요. 근데 커피가 그러니까 높인다라고 하는 건 자기보다 높다고 생각을 했을 때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커피를 높이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응? 여튼 간에 이런 거 신체 일부 정도만 됐어도 높이는 거 괜찮은데 커피, 뭐 핸드폰 뭐 이런 거를 높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잘못된 표현이죠.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특수어휘 잡수시다를 통해 높여 말하지만 할아버지보다 낮은 사람인 고모에 대해서는 하였습니다와 같이 말하여 주체를 높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번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에 대해서 특수어휘 잡수시다를 통해 높여 말았대요. 그죠?
할아버지 고모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였습니다 이랬잖아. 근데 진지 잡수는 대상은 누구예요?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잡수시다를 통해 높여서 말한 거 맞아요. 근데 고모에 대해서는요? 하였습니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고모가 말한 거잖아. 근데 사실 내 입장에서는 손자니까 고모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고모도 높이고 할아버지도 높여야 되지 않아요? 하겠지만은 두 분 다 높이면은 말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내가 높여야 할 대상이 둘일 때, 더 높은 대상 앞에 높임 표현을 쓰고, 그리고 덜 높은 대상에게는 높임법을 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고모만 썼으면 고모께서라고 했겠죠. 그리고 이것도 하셨습니다라고 했겠죠. 왜냐면 고모니까. 그런데 고모보다 할아버지가 더 높은 분이라서 할아버지에게 이미 높임법을 썼기 때문에 고모에 대해서는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를 쓴 거고, 그래서 하였습니다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맞는 말이 됩니다. 할아버지보다 낮은 사람의 고모에 대해서는 하였습니다와 같이 말하여 주체를 높이지 않고 있다. 주체가 고모이기 때문에, 고모가이기 때문에 주격도자가 붙었기 때문에 주어져. 화자의 후배이지만 청자인 아들의 입장에서는 높여 말해야 하는 아버지므로 화자는 특수어휘 계시다를 통해 후배를 높여 말하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학교 후배 집에 전화한 선배니까 선배 입장에서는 아빠가 후배라서 낮춰도 되지만 애는 이제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다라고 쓴 거죠. 맞고요. 근데 화자의 장본은 사위를 높여 말해야 할 필요가 없으나 그게 없는 것까지는 맞아요. 그죠? 직접적으로 낮춰 말하기가 어색하므로 두루 높임의 하계체의 명령형 어미를 통해 사위를 높여 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위를 낮춰 말하는 것이고 두루 높임이 아니라 두루 낮춤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뭐뭐 하시게 뭐뭐 하게나 하면은 이거 뭐예요? 누가 봐도 이거 사극에서 양반들이 그죠? 기생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보다 좀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 그죠? 높은 신하가 영의정 되는 신하가 누구 있어요? 예를 들어 이조전랑 같은 그런 신하들에게 이렇게 하시게나 이렇게 하게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높은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게는 두루 낮춤이고 사위를 낮춰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교적 어려운 문제여서 우리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됐죠? 그래서 비슷하게 한번 356번만 더 풀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문학과 삶이라는 주제로 김동리의 소설 영마를 배울 차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선생님은 수업 장면이라는 공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하십시오체 그죠? 하십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십시오체죠. 맞고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그런데 담임선생님께서를 썼네요. 주격조사. 그러니까 이제 주체 높임이죠. 아침 조회 이후로 별다른 말씀 없었니? 담임선생님의 말이니까 말씀이라고 했고 제가 이런 거 간접 높임을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간접 높임은 계시니가 아니라 제가 뭐 써야 된다 그랬어요? 시를 붙여야 된다 그랬죠. 그죠? 아까 전에 제가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십니다가 아니라 계시겠습니다가 아니라 있으시겠습니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접 높임을 쓸 때는 절대 특수어휘를 쓰지 않고 뭐를 쓴다? 시를 쓴다. 그래서 말씀 안 계셨니가 아니라 말씀이 뭘까요? 없으셨니로 하면 되겠다. 그죠? 이게 맞겠죠? 없으셨니? 원래 이제 없었니니까요. 거기다 시를 붙이면 되니까 없으셨니 정도가 맞겠죠. 그리고 디귿. 저도 여기에서 선생님을 볼 줄은 몰랐어요. 아니 선생님을이니까 선생님은 당연히 객체가 맞아요. 근데 선생님을 당연히 높여야 되죠. 근데 특수어휘 배다를 활용하여 당연히 벨이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 근데 이따 배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따 배어요일 거 아니야. 그래서 합쳐서 배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헷갈리지 마시고. 무튼간에 선생님께서 대화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리을에 선생님 제가 아침에 아파서 못 일어났어요 이랬네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대명사 제를 사용하고 있다. 맞겠죠? 그 다음 할아버지께서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신 일에는 완고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거 자기는 할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께서로 바꿔야 되죠.
자기는 버릇없는 말이에요. 그죠? 당신. 으로 바꿔야 되고 이때 당신은 you가 아니라 뭐가 돼요? 제기대명사가 되는 거죠. 제기대명사. 그래서 높이는 제기대명사고 그리고 가를 쓰면 안 되고 당연히 깨서를 써야 하니까 다 맞는 설명이지만 2번은 틀렸다. 그래서 간접 높임까지 우리가 배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커피 나오셨습니다는 틀렸다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작품이나 다른 문제를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